안녕하세요. 클로바 비전을 개발하고 있는 최순원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게 되어 굉장히 떨리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앞서네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일본 라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AI 클라우드 카메라 서비스인 클로바 비전의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안 카메라 서비스는 하드웨어부터 미디어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총망라된 제품군으로 여기에 AI 기능까지 추가하려다 보니 여러 기술적, 기술 외적 난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복해야 했던 다양한 도전 과제들과 해결책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시큐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CCTV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CCTV만으로는 서비스가 동작하지 않겠죠. 실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서 영상 데이터를 수집, 관리, 관제하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런 관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카메라를 인터넷에 연결만 하면 이 모든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로바 비전의 목표가 바로 이와 같은 클라우드 시큐리티 서비스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략한 서비스 소개와 개발 과정을 되돌아보며 도전 과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카메라부터 서버를 거쳐 AI 시스템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클로바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클로바 비전은 라인, 네이버 클로바, 네이버 이테크,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한국의 카메라 제조사인 아이디스가 함께 개발을 진행한 프로젝트로 일본에서 라인과 소프트뱅크를 통해 작년 9월부터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 진행하는 영상 기반의 B2B 사업으로서 클라우드 카메라 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라인 서비스와의 연동, 거기에 더해 앞으로 추가될 AI 서비스까지의 확장성이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은 클로바 비전에서 제공하는 CMS와 VMS에 대한 소개입니다. 왼쪽은 클로바 비전 운영 도구인 CMS입니다. CMS는 카메라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카메라, 고객 등록부터 관리 및 설치에 이르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른쪽은 실제 고객이 사용하는 VMS입니다.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모바일 앱과 웹 둘 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카메라의 영상 모니터링을 위한 싱글 뷰 기능과 매장에 설치된 모든 카메라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멀티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션 이벤트 감지 및 자동 녹화 기능, 특정 시간대의 영상 데이터를 저장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영상 클립 기능, 함께 영상을 공유하고 권한을 설정하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바 비전의 설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MS를 통해 운영자가 고객 정보 생성 및 카메라 설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설치 기사는 고객이 설치 희망일에 설치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네트워크 공사와 카메라 시공 단 두 가지 과정만 진행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후 고객은 VMS를 통해 쉽게 카메라 영상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과정을 간략하게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정성과 개발 속도였습니다. 짧은 개발 일정 안에 기존 IP 네트워크 카메라가 지원하는 모든 기능들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모바일 앱뿐 아니라 다양한 웹 환경에서도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호환성입니다. 앞으로 여러 AI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고 라인 서비스와도 연동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카메라 벤더들도 그들의 제품을 쉽게 연결할 수 있어야겠죠. 이 때문에 호환성은 매우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비용, 고성능과 보안 대응입니다.
그 외 다국적 개발팀 사이의 유연한 커뮤니케이션도 빠르게 극복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뽑은 4가지 주요 개발 과제는 디바이스, 관리, 영상 처리, 그리고 AI입니다. 첫 번째, 디바이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보안 카메라 개발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드웨어 및 펌웨어를 개발하게 된다면 일정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개발하면서 동시에 안정성도 보장하기 위해 훌륭한 협력회사를 찾게 되었고 아이디스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IP 카메라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최대한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 연결 제어 및 관리입니다. 다양한 프로토콜 중 카메라 디바이스 연결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 선택 및 스펙 디자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의 카메라를 관리할 수 있어야 했고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서버 확장성 및 무중단 운영에 대한 고민도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 과제는 영상 데이터 처리입니다. 저희는 기존 IP 카메라에 탑재된 스트리밍 서버를 재사용하고 싶었고 이를 위한 확장 스펙 디자인이 필요했습니다. 기존 미디어 서비스가 영상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확장에 맞추어져 디자인되었다면 이와 다르게 클로바 비전은 영상 생산자인 카메라의 확장에 맞춰진 시스템 디자인도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 시스템입니다. 여러 비전 AI 서비스들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가 필요했고 다양한 형태의 입력 및 추론 결과를 출력할 수 있게 확장이 쉬운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6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아키텍처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바 비전은 크게 3가지 메인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 카메라 컴포넌트는 카메라들의 연결 관리 및 영상 데이터 컨트롤을 담당하고 있고 카메라와 직접 통신하는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화면 가운데는 두 번째 레이어인 코어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화면 위에서부터 카메라 서비스를 관리하는 서비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고 OTA를 관리하는 OTA 시스템, AI 처리를 담당하는 AI 시스템과 마지막으로 영상 처리를 담당하는 미디어 시스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세 번째 레이어는 유저 컴포넌트입니다. CMS와 VMS를 통해 고객에게 UI, UX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은 카메라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제일 먼저 IP 카메라 시스템 구성과 클라우드 카메라 시스템 구성을 비교해 보고 어떻게 하면 기존 카메라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재사용하면서 사이드 이펙트 없이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이 IP 카메라 시스템이고 오른쪽이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IP 카메라에서의 구성 요소는 카메라, 설치 도구, 웹브라우저, 그리고 MVR이라는 로컬 저장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IP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드민 패스워드의 설정을 말합니다. 패스워드만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웹브라우저로 카메라 설정도 변경할 수 있고 MVR 연동도 가능합니다. 이와 다르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게 되면 클라우드가 모든 것을 대신해 줍니다. VMS와 CMS를 통해 다양한 기능들을 또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개발해야 할 아이템들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IP 카메라에 새롭게 개발해야 할 구성 요소들을 클라이언트 모듈이라는 별개의 모듈로 개발해서 기존 모듈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카메라 설치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기존의 어드민 패스워드만 설정했지만 저희는 클라우드 연동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로 당연히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자체를 개발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실제 인터넷에 연결되기 때문에 추가 보안 체크사항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모듈의 주요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증입니다. 클로바 토큰을 획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새롭게 개발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 설치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토콜 및 스펙 디자인입니다. VMS, CMS를 통해 어떻게 클라우드를 거쳐 카메라와 소통할지, 이에 대한 프로토콜과 스펙 디자인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카메라 컨트롤 프로토콜로 HTTP2 TLS를 선택했고, 미디어는 카메라에서 동작하는 RTP 프로토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단 미디어의 경우 미디어 시스템이 클라이언트가 되고 카메라가 서버가 된 형태였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추가 스펙 디자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4장, 5장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안정적인 연동 및 장애 발생 시 자동 복구하기 위한 헬스 체크 기능과 OTA 기능입니다. 다행히 OTA는 클로바 AI 스피커의 시스템을 사용하면 되었습니다. 대신 시나리오상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삭제했고 강제 업데이트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자동 업데이트로 인한 영상 유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프로토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서버와 카메라가 통신할 때 필요한 스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커맨드와 컨텍스트라는 두 개의 스펙을 정의했습니다. 커맨드는 서버에서 카메라에 전달되는 명령어 집합이고 컨텍스트는 카메라의 상태 정보입니다. 두 개의 스펙 모두 호환성 및 확장성을 위해 JSON 키 밸류 규격을 따르고 있고 여러 개의 커맨드를 한 번의 요청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레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은 VMS나 CMS를 통해 카메라에 영상을 보냅니다. 카메라 제어 서버는 HTTP2의 서버 푸시 기능을 이용해서 카메라에 명령을 전송합니다. 만약 카메라의 상태 정보가 바뀌었다면 바뀔 때마다 컨텍스트를 리포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 설치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IP 카메라 시스템에서의 설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IDS의 설치 도구인 이닛을 이용해서 제일 먼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카메라를 찾습니다. 이후 어드민 패스워드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면 설정은 완료됩니다. 카메라 설정 변경도 MVR 연결도 모두 이 패스워드를 이용합니다. 자, 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어드민 패스워드 설정 및 관리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어드민 패스워드가 만약 유출된다면 카메라의 모든 것이 유출될 것입니다. 혹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이 경우 카메라에 접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화 후 다시 설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새로 만들면 좋겠지만 저희 목표는 IP 카메라의 기능들을 최대한 재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한 클로바 비전의 설치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CMS에 카메라가 등록되면 설치용 임시 계정과 비밀번호가 설치 기사에게 메일로 발송됩니다. 이 설치 계정을 이용해서 설치 기사는 새롭게 수정된 설치 도구를 통해 먼저 같은 네트워크에서 설치하려는 카메라를 찾은 후 클라우드 등록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카메라는 제일 먼저 랜덤 어드민 패스워드를 카메라 스스로 세팅하게 됩니다. 이후 클로바 토큰을 요청하고 기본적인 카메라 설정 정보들도 서버에서 받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디어 시스템에 카메라 정보를 전달해서 카메라 스트리밍 서버로 접속하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메일로 전달된 임시 계정을 삭제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런 정보 유출도 없이 클로바 비전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보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특히 중간자 공격 관련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변조 펌웨어 대응입니다. 만약 카메라가 유무선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다면 OTA 과정 중 공격자에 의해서 위변조된 펌웨어를 카메라가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카메라는 펌웨어 업데이트 시 반드시 RSA 프라이빗 키로 사이닝된 펌웨어 파일만을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커맨드나 컨텍스트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식별자를 시리얼 넘버로 사용할 경우 브루트포스 공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리얼 넘버가 100인 카메라가 존재한다면은 시리얼 넘버 특성상 99번 카메라도 존재하고 101번 카메라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기 식별자는 RUID 같은 랜덤한 값을 이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카메라 디바이스도 SSL 피닝을 꼭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리프 인증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루트 인증서인 글로벌 사이너를 대상으로 피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지금까지 언급드린 개발 과정들을 클라이언트 SDK 형태로 개발 중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카메라 벤더들이 더 쉽게 클로바 비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카메라의 연결 관리 및 제어와 관련해서 장준영 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클라우드에 연결된 카메라를 서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제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컨트롤 시스템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기능은 카메라의 커맨드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커맨드의 프로토콜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이슨을 사용해서 기존의 IDS 카메라에 있는 모든 API를 그대로 클라우드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컨텍스트의 업데이트인데 카메라는 자신의 상태가 변화할 때마다 컨텍스트 데이터를 서버로 업데이트하여 카메라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서버가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바인딩이나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도 컨트롤 시스템에서 API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 컨트롤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 왼쪽에 있는 카메라는 클로바 비전의 양 시스템으로 연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 중 하나가 바로 카메라 컨트롤 시스템인데요. 다른 나머지 하나는 카메라의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 미디어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컨트롤 시스템 내부를 살펴보면 카메라로부터 연결을 직접 받게 되는 커넥션 서버와 서비스 매니지먼트와 같은 내부 시스템에서 보내는 커맨드 전송 요청을 받는 커맨드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을 보시면 사용자는 PC나 휴대폰을 사용해서 카메라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서비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카메라 컨트롤 시스템의 제어 커맨드가 전송이 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서비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커맨드 전송 요청이 카메라 커넥션 서버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우측에 서비스 매니지먼트 서버가 커맨드 서버에 커맨드 전송을 요청하게 되면 커맨드 서버는 커맨드를 메시지 큐로 입력합니다. 그림에서는 두 개의 커넥션 서버 인스턴스가 메시지 큐를 구독하고 있는데요. 각 커넥션 서버는 메시지 큐에 커맨드가 입력이 되면 자신이 해당 커맨드를 처리해야 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림에서는 서비스 매니지먼트로부터 C2 카메라에게 전송이 되어야 되는 커맨드가 메시지 큐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커넥션 서버 1에서는 C2 카메라가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해당 커넥션 서버는 커맨드를 카메라에 푸시하는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커넥션 서버 2에서는 C2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커맨드는 무시되고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큐를 통해서 커맨드를 전달하게 되면 커넥션 서버는 상태 관리 부담이 없어서 단순하면서도 쉽게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다만 서비스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카메라가 시스템에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송 요청한 커맨드가 실제로 전송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구조가 단순한 덕분에 프로젝트 초기에 개발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메시지 큐를 이용한 커맨드 전송 구조를 개선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카메라 연결 상태를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레지스트리를 도입했습니다. 카메라가 커넥션 서버에 연결이 되면 커넥션 서버는 연결된 카메라의 아이디와 연결된 커넥션 서버의 주소를 레지스트리에 등록하게 됩니다. 커맨드 서버는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실제로 카메라가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어떤 커넥션 서버 인스턴스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해당 커넥션 서버로 직접 커맨드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레지스트리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레지스트리는 현재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솔루션을 사용하도록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커맨드 전송의 마지막 단계는 커넥션 서버에서 카메라로 커맨드가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서버에서 커맨드를 푸시 방식으로 전송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카메라와 서버 간 통신에 HTTP 기반의 REST API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커맨드 푸시도 HTTP 프로토콜에서 정의하고 있는 푸시 프로미스 프레임을 사용하여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HTTP 기반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컨트롤 시스템의 다른 주요 기능인 카메라 컨텍스트가 수집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는 모션 감지 등과 같이 카메라에 어떤 상태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된 상태 정보인 컨텍스트를 커넥션 서버에 전달하게 됩니다. 커넥션 서버는 메시지 큐와 커맨드 서버를 통해서 그 컨텍스트 내용을 이벤트 리포지토리 서버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벤트 리포지토리는 컨텍스트 변화에 따른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고 있는데 카메라에서 이제 컨텍스트의 변화가 있으면 DB를 업데이트하게 이에 따라 DB를 업데이트하게 되고 사용자는 CMS나 VMS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카메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카메라 컨트롤 시스템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컨트롤 시스템의 확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커넥션 서버인데요. 커넥션 서버는 카메라의 연결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확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수평 확장을 위해서는 카메라 연결을 분산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저희 서비스가 가진 특성상 카메라 연결 수는 사업 계약에 따라서 그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예상되는 카메라 연결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에 맞추어서 수동 스케일링 아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서버의 처리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시스템 운영이 가능할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부하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물리적인 카메라를 가지고 대용량의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기는 어려워서 가상의 카메라 클라이언트를 개발했고 이를 사용하여 부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컨트롤 시스템의 가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안 카메라라는 어떤 비즈니스 특성상 카메라 컨트롤 시스템은 무중단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주기적으로 핑 동작을 통해서 서버 헬스 체크를 수행하고 서버의 연결이 끊긴 것을 감지하는 즉시 재연결을 시도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카메라가 연결된 서버 노드에 물리적인 장애가 있다든지 서버 업데이트를 위해 서버를 재시작한다든지 이런 경우와 같이 재연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커맨드를 전송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비즈니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커맨드 전송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카메라 영상 전송이 중단되는 것인데요. 영상은 카메라의 자체 버퍼링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버 업데이트와 같은 상황에서 서버 연결이 끊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연결이 끊어지는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하려는 노력은 필요한데요. 그래서 서버 배포 시 카메라 연결이 끊어지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버 업데이트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인 롤링 업데이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C1, 2, 3, 4 각 카메라는 그림 맨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S1, S2 두 서버에 나뉘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서버 재배포가 실행이 되면 서버가 하나씩 종료되고 시작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즉 이와 같이 보라색의 S1이 종료되고 녹색의 S1이 실행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기존의 S1에 연결되어 있던 카메라 C1과 C2는 연결이 끊어졌다가 재연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에서 C1 카메라는 다행히도 새로 배포된 녹색의 S1에 재연결을 하였지만 C2 카메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기존의 서버인 보라색의 S2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롤링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이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보라색의 S2도 종료되므로 C2 카메라는 또다시 재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서버 개수가 적은 단순한 예를 보여드렸지만 이와 같은 롤링 업데이트 방식의 경우 한 번의 서버 배포에도 카메라가 수차례 재연결을 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블루 그린 배포인데요. 그림에서와 같이 먼저 녹색의 새로운 서버 인스턴스를 모두 생성해 둔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기존의 서버 중 S1만 먼저 종료해서 C1, C2 카메라의 재연결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나머지 기존 서버인 S2도 종료하게 되면 C3, C4 카메라도 새로 배포된 서버로 재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 카메라는 한 번의 재연결로 모두 새로운 서버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존의 서버를 모두 한 번에 셧다운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 단시간에 새로운 서버들로 연결 부하가 집중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카메라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카메라 컨트롤 시스템은 커맨드와 컨텍스트를 효과적으로 전송하고 처리하는 데 특화된 시스템이며 시스템의 확장성과 고가용성은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면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정재호님께서 클라우드 카메라에서 영상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장 클라우드 카메라 영상 데이터 처리부터 발표를 맡게 된 정재호입니다. 이 장에서는 클라우드 카메라의 영상을 저장하고 이용하는 영상 데이터 처리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내용과 문제에 직면하여 개선했던 몇 가지 사례 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클라우드 영상 데이터 처리 범위는 기능, 역할을 기준으로 전송, 저장, 재생, 이상 세 종류의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 세 종류의 영역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입니다. 각 영역별 처리를 위해 필요한 컴포넌트와 흐름들을 아키텍처 설명과 함께 간략히 짚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카메라 영상 데이터 처리를 위한 아키텍처 구성도입니다. 미디어 시스템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IVS 오브젝트 스토리지, 글로벌 CDN 상품을 이용하여 구현했습니다. 특히 IVS의 경우는 이 서비스 지원을 위해 개발을 같이 시작한 프로젝트로 저희 서비스를 완벽히 지원합니다. 컴포넌트 간 역할과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내려고 하는 카메라는 미디어 시스템과 보안 연결을 맺어 영상을 전송하고, 미디어 시스템은 보안 연결에서 수신되는 실시간 영상을 저장합니다. 고객의 필요에 따라 클립 영상 제작을 할 수도 있는데요. 클립 영상은 IVS를 통해 제작되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자동 저장됩니다. 실시간 영상과 제작한 클립 영상은 해당 영상의 보안 URL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 해당 영상에 대한 보안 URL을 생성하여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 보안 URL로 해당 영상을 시청합니다. 여기까지 개요에서 설명드린 전송, 저장, 재생 이상 세 가지 영역에서의 영상 데이터 처리 과정을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컴포넌트 간 흐름으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각 영역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클라우드와 연결하는 방법부터 시작합니다. 사설망 내의 카메라가 미디어 시스템에게 연결 요청하여 영상 데이터를 보내는, 즉 푸시 스트림 방식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IP 카메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RTSP를 이용한 구현 방식을 검토했고, RTSP 레코드 메소드로 이것이 가능한 것임도 확인을 했습니다. 카메라는 이와 동시에 온비프 표준 카메라로서도 동작할 수 있어야 했는데, 온비프 표준 내에서의 카메라는 RTSP 서버로 동작해야 했습니다. RTSP 레코드 메소드를 이용하려면 RTSP 클라이언트가 되어야 합니다. 짧은 개발 일정 내 카메라 단에서 RTSP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를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보안 연결만 카메라가 미디어 시스템에게 요청하여 맺고, 미디어 시스템이 그 연결을 이용하여 RTSP 플레이 메소드 요청으로 카메라의 영상을 가져오는, 즉 풀 스트림하는 클로바 비전만의 전용 연결 방식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시스템의 스트림 인제스트 구조는 일반적으로 L4 DSR 구조로 설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카메라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을 때 L4의 최대 수용량 및 백본 네트워크 임계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한 개의 URL을 사용하는 방식, 즉 이용 관리 측면 모두 편리하면서 트래픽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메라 RTP 데이터를 L4를 경유하지 않고 리얼 미디어 시스템에게 직접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결 방식의 리다이렉트 플로우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카메라 수 증가에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미디어 시스템 구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이용하게 할지에 대해 고민했던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저장은 이용하는 방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용하는 방식부터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제공할지부터 고민했고, 빠른 개발을 위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웹 브라우저, HTML5, 모바일 네이티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HLS 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HLS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어디에, 얼마나 저장할지, 비용적으로나 품질적으로나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저장할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저장하여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무한정 증가할 수 있는 카메라의 라이브 영상 제공, 저장, 관리까지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파일 크기 등 주요 팩터들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저장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어야 했습니다. 결정에 필요한 주요 팩터들은 IOPS, 파일 크기와 수, 쓰기, 읽기, 삭제 등 IO 유형별 비율, 횟수 등이었는데, 모두 변동값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스토리지 유형 결정이 어려웠습니다. 카메라 수까지 증가하게 되면
저장 용량도 더 필요해지고 파일 개수도 증가하면서 결정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에 스토리지 개발팀과 다양한 시나리오와 예측 검토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사용을 우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많은 수의 카메라를 대상으로 원활한 라이브 영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라이브 영상 제공은 미디어 서버 내 SSD를 이용하고 영상 녹화 용도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이상 두 종류의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종류의 스토리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에는 오디오 샘플과 비디오 프레임이 같은 수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다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서버는 카메라 영상 데이터를 HLS 호환 컨테이너 형식인 MPEG-TS로 변환하여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실시간 라이브 영상 조각 파일은 지연 최소화를 위해 GOP 1배속 크기로 SSD에 저장하고 VMS 등에서 실시간 라이브 영상 재생을 시도할 경우 M3UA 매니페스트 파일 갱신을 통해 저장된 조각 파일을 가져와서 재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동기적으로 실시간 영상 조각 파일 3개를 하나로 병합하여 비실시간 녹화 영상 조각 파일로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업로드합니다. 서비스 정책에서 정한 콘텐츠 노출 시간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시간 구간을 선택하여 이 조각 파일을 가져와서 재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송, 저장, 재생, 이상 영상 데이터 처리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개선, 장애 대응 등 운영 과정에서 겪었던 조치가 필요했던 사례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실시간 스트리밍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도했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서 저장 설명 과정에서 실시간 라이브 영상 조각 파일의 크기를 GOP 1배수로 설명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시간 라이브 영상 재생 시 약 12에서 35초 정도의 지연 시간이 체감되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먼저 클라이언트 단에서 재생 시작 위치를 가장 최신에 가깝도록 변경을 했습니다만 그 효과가 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각 파일 크기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키프레임 위치에 따라 디코딩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은 클라이언트 단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약 12에서 35초 정도의 지연 시간 체감률을 약 5에서 15초 정도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상태 체크 방식을 변경 보완했던 사례입니다. 카메라와 미디어 시스템은 Alt+P 옵션스 메시지를 이용해서 보안 연결에 대한 상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특정 사이트에서 연결 상태 체크 과정 중 타임아웃으로 인한 연결 해제 및 연결 제시도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끊김없이 시청할 수 없는 카메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원인 분석 결과 카메라는 그 옵션스 메시지 요청이 오지 않아서 미디어 시스템은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아서 각각 모두 정해진 원칙대로 동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세 분석 결과 미디어 시스템이 보내는 상태 체크 요청 메시지가 카메라 네트워크 단에서 유실되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고객 네트워크에서의 패킷 유실에 대한 원인 규명 및 대응이 불가해서 보안 연결이 TCP인 만큼 재전송 메커니즘에 의해 복구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연결 상태 체크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타임아웃 발생 시 즉시 연결 해제, 연결 제지도 하던 방식을 임계 조건을 두는, 즉 몇 회 반복 요청했을 때 모든 연속적인 상태 체크 요청이 유실될 경우에만 연결 해제하고 재연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 후 기대한 대로 동작하여 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비정상 연결 해제 시 복구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연결을 맺고 영상을 보내야 하는 카메라가 미디어 시스템의 연결 자체가 실패하고 있을 때, 상태 체크 오류로 연결이 끊어질 때, RTP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아 미디어 시스템이 연결을 끊을 때 등 전송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카메라는 전송해야 될 영상 데이터를 내부 메모리에 저장하면서 재연결을 시도합니다. 연결 복구가 완료되면 카메라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미전송 분량을 미디어 시스템에게 전송합니다. 메모리 크기의 한계로 현재는 약 30분 분량만 가능합니다. 외장 메모리를 이용하여 이 크기를 늘리는 방식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5장 클라우드 카메라 영상 데이터 처리 내용에 대해 같이 살펴봤습니다. 개요에서 영상 데이터 처리 범위를 기능 역할 기준으로 전송, 저장, 재생 이상 3종류의 영역으로 분류했었습니다. 각 영역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밀접한 관계임을 네트워크, 저장소, 사용 방식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밀접한 관계의 수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의 목표와 관련됩니다. 밀접하게 설계할수록 동일한 비용으로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발 기간이 더 증가할 수 있음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카메라 서비스는 보안 영상 서비스입니다.
같은 동영상 서비스라고 해서 최고 화질,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 등 사용하는 기술의 최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목표로 설계하기보다 출시일, 가격 경쟁력, 적당한 품질, 성능 등 적정 수준을 정하고 설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의 영상으로 비전 AI를 어떻게 적용시키려 했는지에 대한 과정과 고민했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비전 AI 모델 생성, 네트워크 설계, 경량화, 튜닝, 학습 등 딥러닝 관련 기술은 언급하지 않으며 오닉스 혹은 파이토치 모델을 이용해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만을 언급합니다. 아직 미완성된 상태로 실서비스 투입은 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현재까지의 내용으로만 설명드리고자 하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카페에서 손님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을 클로바 비전, 즉 클라우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촬영 중인 모습입니다. 이 장의 미리 보기로서 이런 실시간 영상으로 어떤 것을 시도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테이블 좌석 점유 상태 및 공석 여부를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 집계, 제공해보려는 시도입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로 피플 디텍션 모델로 사람을 검출하고 테이블 영역의 점유 및 이탈을 판단해보려는 시도의 예시입니다. 두 번째로 스켈레톤 포즈 모델로 얼굴, 팔다리, 어깨 등을 검출하고 오일러 각으로 앞, 뒤, 앉은 행위 등을 판단하여 테이블의 3D 공간에 해당하는지, 즉 테이블을 점유하는지 판단해보려는 시도입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출원 결과와 원본 영상이 결합된 형태의 증강현실과 같은 모습인데요. 최종 모습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와 같은 모습이거나 출원 결과 데이터로만 제공되는 형태로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작업들을 수행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AI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상 혹은 썸네일 이미지 등과 같은 미디어 객체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카메라의 미디어 객체를 어떻게, 어떤 것을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 했고 출원의 결과를 어떻게 제공하고 이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가공 없이 원본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CPU 모델로 출원해도 무리 없이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즉 적은 리소스 투입으로 AI 서비스 실현이 가능한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적합한 솔루션을 찾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시스템 설계 전에 먼저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클로바 비전 미디어 객체를 가져와서 정보 추론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미디어 객체 원본과 같이 표시하는 것까지를 범위로 정했습니다. 개념과 함께 흐름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전 AI 시스템은 미디어 객체만 필요하니 VMS에서 AI 기능을 활성화하면 비전 AI 시스템에게 클로바 비전의 영상, 썸네일 이미지 등 소스 정보와 함께 파이프라인 생성을 요청합니다. 생성된 파이프라인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는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미디어 객체를 가져와서 추론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저장합니다. IVS와 동일한 방식으로 미디어 객체를 제공할 수 있는 외부 툴들도 연동 가능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VMS에서는 미디어 객체 원본, 즉 영상이나 썸네일 이미지 등과 추론 결과를 가져와서 같이 표시하는 것까지가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클로바 비전의 미디어 객체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미디어 객체를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서비스 특성 등을 같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카메라로부터 시작된 영상이 미디어 시스템에 들어와서 가공, 저장, 이용되기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그려봤습니다. 고객이 시청하는 실시간 라이브 영상의 화면과 그 화면에 해당하는 출원 결과의 시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1에서 5번에 해당하는, 즉 카메라와 최대한 가까운 지점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지점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미디어 시스템이 지원이 필요하나 5장까지에 해당하는 개발 과정과 병행이 사실상 어려웠고 개발 규모도 크다라는 점, 비전 AI 시스템의 경우도 스트리밍 컴포넌트를 필수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등 규모가 커져 더 많은 일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과 같은 이유들로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에 저장되고 있는, 즉 HTTP URL로 가져올 수 있는 미디어 객체가 검토 대상이 되었으며 연결 지점은 6에서 8번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개발 일정 등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여 저장되고 있는 MPEG-TX 영상 파일과 자동 저장되고 있는 썸네일 이미지를 이용할 미디어 객체로 선택했습니다. 검토 내용을 토대로 아키텍처를 3가지 구성 요소로 설계했습니다. 비전 AI 시스템은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파이프라인 매니저, 미디어 객체를 가져오는 미디어 소스 워커, 그 객체로부터 추론을 수행하는 인퍼런스 워커, 이상 3종류의 서버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각 요소들은 자동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한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으로서
파이프라인 매니저는 미디어 소스 워커와 개별적으로 연동하며 부하 분산 및 작업 복구 등을 수행한다는 점, 미디어 소스 워커는 인퍼런스 워커와 메시지 큐로 연동하여 최대한 스테이트리스하게 병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 점 등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동 확장 가능한 시스템 설계 과정을 작업 흐름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각 서버 그룹의 애플리케이션들은 SCD의 소속 그룹의 멤버로서 자신을 등록하고 클러스터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공통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할 경우 직접 연동을 하거나 작업 복구를 하는 등의 동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파이프라인 매니저 동작 중 생성, 삭제, 복구 등의 작업 관리는 SCD를 통해 선출된 리더 모듈이 수행합니다. 파이프라인 매니저는 미디어 소스 워커와 개별 연동하며 미디어 소스의 비정상적 종료 시 작업 복구 등의 작업 관리와 부하 관리를 직접 수행합니다. 미디어 소스 워커는 파이프라인 매니저로부터 전달받은 스펙 정책으로 썸네일 이미지 혹은 MPEG-TS 영상 파일을 가져와서 메시지 큐에 넣습니다. AI 서비스 유형에 따라 큐그룹의 와일드카드 서브젝트로 퍼블리시하거나 스티키한 추론 작업이 필요할 경우 특정 인퍼런스 워커의 서브젝트로 퍼블리시하여 포인트 투 포인트 연결 동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퍼런스 그룹 서버들은 공통적으로 와일드카드 서브젝트와 자신만의 호스트 서브젝트를 구독합니다. 메시지가 수신되면 유형에 따라 이미지 혹은 영상 디코딩 처리 후 추론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저장합니다. 라이브 영상과 추론 결과 스트리밍 방법에 대한 고민입니다.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미디어 시스템인 IVS에 전송하여 저장하고 VMS는 지속적인 플레이리스트 M3U8 갱신을 통해 영상 조각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재생합니다. AI 시스템도 유사하게 IVS로부터 영상 혹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가져온 후 추론하여 결과를 DB에 저장합니다.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지속적인 플레이리스트 M3U8 갱신으로 가져오듯이 추론 결과도 서버 푸시 혹은 지속적인 갱신과 같은 방식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저희는 지속적인 갱신 방식, 즉 get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영상과 추론 결과를 모두 가져올 때 정해진 표시 형태에 따라 싱크를 맞추는 등의 작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타임 시프트 영상을 이용해서 추론 결과 제공 가능 시간 영역에서 노출 제공하는 형태로 접근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구현한 서비스 데모 영상입니다. 테이블 위치 및 좌석수는 최초 수동 등록했으며 이 값과 모델의 결과로 테이블 및 좌석수 점유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인퍼런스 서버는 2.2GHz 4개 코어 VM 머신에서 실행했고 오닉스 모델로 공속 추론 1회 약 900ms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데모에서는 1초당 1회 추론하여 그 결과를 저장했습니다. 메타데이터 렌더러는 추론 결과를 1초 주기로 릴로드하여 실시간 라이브 영상 재생 화면 위에 점유 여부와 그 값을 색과 숫자로 표시했습니다. 실제 서비스에서는 다수의 카메라를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한 추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초당 1회가 아닌 4초당 1회, 10초당 1회 등 추론 주기와 간격을 넓히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테이블을 점유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어려운 예시로서 왼쪽 아래 데모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장 클로바 비전과 AI 만남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미디어 시스템과 비전 AI 시스템은 매우 밀접한 관계이지만 지금까지는 상호 독립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향후 실시간 라이브 영상 화면과 그 화면의 추론 결과를 지연 없이 최소한의 지연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남의 영역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픈 API 및 SDK 제공으로 고객이 직접 자신만의 모델을 업로드하여 자신만의 AI 서비스를 실현하거나 자신만의 장치를 개발 연동하여 AI 서비스를 실현하는 등의 커스텀이 가능한 파스 상품으로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바 비전 서비스는 2022년 9월 일본에서 보안 카메라 영상 서비스로서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그 위에 비전 AI 기술을 더해 더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로바 비전 서비스 소개와 주요 구성 요소인 카메라 디바이스, 카메라 연결 및 제어 담당 시스템, 영상 저장 및 제공을 위한 미디어 시스템, 마지막으로 비전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전 AI 시스템까지 많은 내용들을 저를 포함하여 세 분의 설명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